저는 NFT가 쉽게 말하면은 이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는 블록체인 방식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암호화폐죠. 암호화폐가 이제 블록체인을 토큰 형식으로 적용시킨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 있잖아요. 블록체인 화폐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비트코인 있고 이 비트코인에서 발생한 또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NFT는 비트코인의 넥스트라 보시면 돼요. 다음이에요. 비트코인은 이제 여기서 끝이에요. 시세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확장할 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블럭이 생겨요. 블럭이 생기면서 여기서 뭔가 거래가 일어나는 걸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블럭이. 그리고 요까지 다 차면은 그 다음 블록으로 블록이 또 생겨요. 그리고 이 블록을 사용자가 옛날 같았으면은 이 블록은 이렇다 하고 중앙에서 관리를 했는데 사용자가 5만 명이면 5만 명인데 다 전송이 돼요. 그러니까 5만 명이 이 장부를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킹이 안 되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트래픽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느려요. 좀 느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자산의 형태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래소가 생기면서 거래가 엄청 활성화된 거죠. 원래는 이제 거래소가 없이 자체적으로 자산을 인정받아야 돼요. 이 거래소 때문에 지금 뭐 단기 매매가 가능해버려가지고 시세 변동이 너무 크니까 자산 안정화가 안 되죠. 그래서 시세 변동이 큰 거를 묶으려고 이제 스테이킹도 걸고 그 다음에 ETF도 만들고 오븐에 뭐 선물도 만들고 막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가장 기본 방식인데 NFT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주식으로 치면은 자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라는 실물 회사가 존재를 해요. 이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본질적인 가치가 만약에 100조 원이다. 그런데 이거를 공개를 합니다. 상장을 시켜요. 지금 현재 100조의 가치가 있는 기업을 상장을 시킵니다. 어떻게? 주식으로 쪼갭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주. 한 개의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이 한 개의 기업을 1000만 개로 쪼갠 거예요. 주식으로. 그죠? 1000만 개로 쪼개면서 어떻게 돼요? 이 회사가 100조 원짜리였는데 상장하면서 200조 원짜리로 바뀌는 마법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되거든요. 현재 가치가 아니고 미래 가치와 수급과 기대치와 뭐 이런 것들이 막 반영이 돼가지고 100조짜리 회사인데 상장된과 동시에 그런 기대감으로 막 200조, 300조, 막 500조까지 올라가요. 한마디로 비상장일 때는 100억이었는데 상장되면 1000억 하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오죠. 왜? 수급이 붙으니까. 거래가 일어나니까. 이해돼요? 이해안돼요? 똑같은 겁니다. NFT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내가 들고 있으면은 주주가 되잖아요. 내가 10% 들고 있으면은 10% 주주가 되고 50% 들고 있으면은 대주주가 되는 거고 기업이 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물이 있어요. 이 사물은 내가 봤을 때는 다 돼요. 땅도 되고요. 건물도 되고 그림 다 돼요. 예를 들어 땅이 칩시다. 여기에 땅이 있어요. 이 땅이 100억짜리야. 근데 만약에 이 땅을 NFT로 쪼갭니다. 예를 들어서 뭐 NFT 뭐 토큰 발행을 뭐 1000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100억짜리가 1000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오케이? 그러면 이 1000개 중에 내가 501개를 들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이 땅의 직접적인 대주주가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땅을 쪼갤 수 있어요. 우리가 지분으로 쪼갤 수 있거든요. 땅을. 공동 지분이라고 들어보셨죠? 땅을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땅을 쪼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땅을 팔라고 하면은 전부 다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들고 있는 이만큼의 지분만큼을 팔려고 하면은 내가 이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거 100억짜리 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개인들이 100억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거를 가능하게 연결시켜주는 게 NFT다. 나 1000만 원밖에 없어도 이 땅의 지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쉽게 만들어내는 게 NFT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사용하는 그림이다. 1000억짜리 뭐 피카소 그림을 가지고 싶은데 내가 1000억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500억에서 1000억 되고 1000억에서 1200억 되고 점점 올라가. 나 가지고 싶은데 못 가져. 근데 이 그림이 만약에 NFT로 나왔다. 100개나 1000개나 막 10,000개로 쪼개져서 나왔다면 내가 일부러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상장 주식이 삼성전자가 100조 원 하던 게 200조 되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거래가. 내가 들고 있는 지분을 그때그때 거래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만 연결시키는 건데 NFT는 모든 사물에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 모든 실물 자산에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 그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말 그대로 이 실물 자산의 가치가 없는데 뻥튀기가 돼 있어요. 지금 단 1도 없는데 NFT만 붙여가지고 그게 몇천원 몇만원에 팔리고 몇백만원에 팔리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지금 초창기라서.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실물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NFT는 그냥 일반적인 디지털 자산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박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건데, 원래대로 하면은 땅이나 금이나 뭐 그림이나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자산에 붙이면은 그게 제일 안전한 거거든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좀 거품인 게 뭐냐면은 현물하고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들 도박 심리로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NFT 같은 경우는 그죠, 탈세의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부동산도 다 NFT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림, 금물도 가능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 재산도 가능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NFT가 막 찍혀져 나오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시세 뚝 떨어집니다. 나중에 되면. 그리고 지금 현재 NFT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자전거래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냥 대충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요. 자, 뭐 이렇게 그럴싸하게 막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사진을 찍었어. 자, 이게 NFT로 엮여갖고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디지털 그림인데 그림판으로 그린 건데 이게 100만원에 나왔는데 누군가가 300만원에 샀어요. 근데 또 그 다음 보니까 500만원에 또 누가 사네. 보니까 또 700만원에 누가 사네. 야 씨, 보니까 10일마다 시세가 뻥튀기가 돼. 10일마다. 그래가지고 내가 5분에 나왔는데 900만원에 샀어. 그럼 끝이야. 뭔지 아세요? 100원짜리 그림을 100만원에 등록을 시키고 자전거래를 한 겁니다. 자전거래를 해가지고 시세를 뻥튀기 시킨 다음에 누군가가 얻어 걸릴 때까지, 왜냐면 이 사람 손해볼 게 없어. 어차피 100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내 거를 사고 팔고, 왜 지금 세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또 거래소하고 샤브 보면은 수수료도 없어. 한 명 얻어 걸릴 때까지. 그러다가 누군가가 떡 사면은 그냥 끝인 거야. 그냥 지금 그런 NFT가 대부분이에요. 안 팔려요. 본인이 딱 사는 순간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 다 한편이고요. 시세 띄우는 놈들 다 똑같은 놈들이고 마지막에 사는 사람만 호구인 거예요. 지금 그렇다니까요. 지금.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봐봐. 만약에 피카소의 그림이다.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를 NFT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럼 뭐 한 1200억의 NFT야 시켜요. 이 1200억짜리를 뭐 100개를 발행하든 1000개를 발행하든 토큰을 발행해가지고 이 거래소가 피카소 그림을 받아서 거래소가 이걸 보유를 하는 겁니다. 실물을 보관하고 1200개의 토큰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약에 한 10년 지나고 3000억이 됐어요. 그럼 이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만큼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들고 있는 만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림은 그대로인데 야들이 거래가 돼요. 이 토큰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피카소 토큰 이래가지고 거래가 되겠죠. 한마디로 피카소의 작품 하나가 곧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강남의 땅 하나가 그 땅 이름의 비트코인이 되는 거예요. 왜? 발행한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품 하나하나가 비트코인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은 단점이 뭐냐면은 실물이 없어요. 가능성만 있고 실물이 없는 게 비트코인의 단점이에요. 근데 이런 그림이나 땅이나 뭐 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실물이잖아요. 한마디로 원금 보장이 되는 거죠. 특히나 금 같은 경우는 100% 원금 보장이 되겠죠. 그죠? 금 시세 보장이 되겠죠. 시세 보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주식보다 더 안전하다 보는 거죠. 주식은 뭐냐면은 그 기업이 상폐가 안 되는 한도 내에서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꾸준히 현 상태를 유지해야 내 원금이 보장되는 거예요. 맞죠? 땅은 특히나 땅은 원금 보장이 돼요. 잘 생각해보면은. 근데 뭐 부동산으로 팔고 이러면은 힘든데 토큰화 시켜버리면은 쉽게 땅을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사기도 쉽고 팔기도 쉬운 거예요. 땅을 토큰화 시키면.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가 이제 피카소 그림인데 불타거나 도난당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거래소가 NFT화 시키면서 거래를 활성화 시켜주는 대신에 보험을 다 들겠죠. 그 그림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거래소가 하는 일은 딱 그거예요. 실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 모든 보험 다 들고 대신에 NFT는 비싸게 되겠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NFT화를 시킨다면은 거래소가 자산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거래소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보관인이 되는 거죠. 땅도요. NFT화 시키면 거래소 쪽으로 다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림도 마찬가지고 거래소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토큰화를 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언제든지 거래소에서 대주주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어스투나 이런 데서 막 그래서 가상의 땅 팔고 그러잖아.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실물 자산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가상의 땅을 파는 거는 다른 거예요. 내가 말하잖아요. 실물 NFT가 진짜고 가상 NFT는 허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스3 나오고 어스4 나오면 죽게 할 건데요.
다 쓰레기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NFT가 가치가 없는 자산을 NFT를 붙여갖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NFT 시장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임 시장입니다. 게임의 IP를 들고 있는 그 게임 시장이 NFT의 가장 핵심적인. NC소프트가 이번에 뭐 급등을 했잖아요. 바로 상한가를 갔잖아. 이 큰 종목이. NFT 한마디로 NC소프트는 NFT 붙이는 순간 돈 빡세게 않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NC소프트가 이제 지금 주가가 조정받는데 여기서 다시 살아나려면 NFT밖에 없어. 다시 살아나려면은 살아날 수 있어요. NFT 막 얻어 걸리면. 왜냐면은 합법적으로 이제 아이템을 찍어내서 팔겠다 이거 아니야. 그 그래픽 자산이 실질적으로 게임에 쓰이니까. 그 리니지가 알게 모르게 옛날부터 그죠? 아데나 팔아먹고 뭐 집행경 팔아먹고 고급 아이템들 다 현금으로 매듯이 거래됐잖아. 그거를 이제 합법화 시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대박이에요. 특히나 NC소프트 같은 현질러들이 많은 게임에서는 NFT 붙이는 순간 기업 가치 2배는 뛰어요, 내가 봤을 때는. 오케이?